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개막한 2022 시즌 K리그가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각 포지션별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선수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뽑아봤습니다. 축터남이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선정한 K리그 1 전반기 베스트 11입니다. 4-1-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골키퍼 자리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동준 선수를 골랐습니다. 올 시즌 리그 16경기에 선발 출전해 단 10개의 실점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이고 동시에 7개의 클린시트 기록 역시 리그 내 최다 기록입니다. 김동준은 올해 대전에서 제주로 이적한 이후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대표팀에도 승선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 18라운드 강원전에선 김동준이 휴식을 가졌는데 이 경기 4실점을 허용하며 김동준의 공백을 실감했죠. 선방 능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발미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은 김동준의 최대 장점입니다. 현대 축구에 걸맞은 능력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데 차기 국가대표 골키퍼로서도 손색이 없죠. 분명 올해 K리그 1에서 가장 돋보이는 골키퍼입니다. 아쉽게 골키퍼 부문에 뽑히지 못한 선수로는 인천의 김동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엄청난 슈퍼세이브로 여러 차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바 있죠. 올 시즌 인천 상승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록면에서 근소하게 김동준에게 뒤진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왼쪽 수비 자리에는 전북의 김진수를 뽑았습니다. 올해 15경기에 나서며 한 골을 기록 중인데요. 국가대표 풀백으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수의 최대 장점은 공수 양면에서 고르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전북의 경기력이 부침을 겪을 때에도 김진수만큼은 든든하게 왼쪽 측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죠. 특히 타고난 피지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공격 지원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벤투의 레프트백 주전 싸움에서도 경쟁자 홍철보다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진수의 기량은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완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년 임대로 전북에 합류한 김진수는 올 여름 원 소속팀으로 복귀할 확률이 커 보이는 상황이죠. 전북 입장에선 그 어떤 이적 소식보다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김진수를 잔류시킬 수 있느냐가 후반기 전북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뽑히지 못한 선수로는 포항의 심상민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심상민 선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탈한 강상우의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고 있는데요. 공수 양면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왼쪽 측면에서 전술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죠. 반대쪽 우측 수비수는 고민이 많았던 자리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울산의 김태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리그 내 풀백 자원의 기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서도 김태환만큼은 꾸준하게 안정된 기량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가대표에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의 기량만을 놓고 봤을 때 김태환을 넘어설 수 있는 우측 풀백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뛰어난 신체 능력을 앞세워 울산의 우측면을 지배합니다. 엄원상과 함께 만드는 우측 공격 루트는 울산의 강점 중 하나죠. 김태환과 함께 고민했던 선수는 서울의 윤종규입니다. 올 시즌 안익수 감독 밑에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래의 강점이었던 신체 능력과 수비력에 더해 올해는 공격력까지 갖춰가며 이미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죠. 특히 안익수 감독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전술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축구 재능까지 발전하는 모습인데요. 이대로라면 이용과 김태환의 뒤를 잇는 리그를 대표하는 우측 풀백으로 성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센터백 라인에는 서울의 오스마르와 인천의 김동민을 뽑아봤습니다. 우선 오스마르는 말이 필요 없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지만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엔 센터백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뛰고 있는데요. 서울의 최후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활약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긴 다리를 활용한 수비 능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여전히 위력적이고 공격 시엔 왼쪽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도맡아합니다. 이한범, 기성용과 함께 구성하는 조합은 리그에서 가장 발밑이 좋은 후방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는 서울의 축구에서 오스마르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어느새 K리그 이적 8년차를 맞는 오스마르는 서울 수비라인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오스마르의 파트너로 꼽은 김동민 역시 소속팀 인천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기량 발전상이 K리그에도 있다면 올 시즌 1순위로 주고 싶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미드필더와 풀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지만 조성환 감독의 지도 아래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꾸며 기량이 만개했습니다. 특히 리그 초반에는 3백의 중앙에 서며 인천 수비를 리드했는데요. 센터백으로서 신체 조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기 흐름을 읽으며 상대 길목을 차단하는 영리한 수비가 돋보이죠. 뿐만 아니라 전방으로 넣어주는 패스 역시도 인천 공격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이는 3백의 중앙에 설 때도 좌우
스토퍼로 나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풀백 출신답게 오버래핑하는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여주는데요. 스토퍼로 설 때도 공격에 가담해주고 경기 중 변화가 필요할 땐 아예 측면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올 시즌 조성환 감독에게 없어선 안 될 수비수입니다. 아쉽게 뽑히지 못한 선수로는 수원의 불투이스, 대구의 정태우, 전북의 홍정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선 중앙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단 한 명만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인천의 이명주를 뽑았습니다. 올 시즌 인천으로 이적하며 K리그로 복귀한 이명주는 전성기 때와 다름없는 여전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김동민이 인천 수비의 중심축이라면 중원엔 이명주를 빼놓을 수 없죠.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 선발 출전해 3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단순히 공격 포인트만 봐도 충분히 위력적이지만 실제 경기장 위에서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공수 양면에서 부지런히 기여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활동량에 더해 기술까지 갖추고 있어 상대팀 입장에서는 항상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선수죠. 올 시즌 인천이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이명주의 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뽑을 수 있는 숫자가 적어 아쉽게 들지 못한 3선 미드필더로는 서울의 기성용, 강원의 김동현, 울산의 이규성, 제주의 이창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자리를 뽑을 수 있는 2선 미드필더입니다. 3선을 한 자리만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올해 역시 뛰어난 활약을 보인 2선 공격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2선의 한 자리는 울산의 아마노 준을 뽑았습니다. 큰 고민 없이 가장 먼저 고를 수밖에 없었던 선수였는데요. 아마노는 베스트 11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폼만 봐서는 리그 MVP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는 활약이죠. 올해 K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아마노는 적응기 따위 없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16경기에 출전해 6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킥을 활용한 세트피스는 올 시즌 울산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무엇보다 올해 울산이 추구하는 축구, 이선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패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일본 미드필더 특유의 패스 기술과 영리함을 바탕으로 울산 중원에서 공이 쉽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아마노가 없었다면 울산이 지금과 같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건 불가능했겠죠. 단순히 경기력만 좋은 게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색깔을 좌우할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2선 공격수로는 이승우를 꼽았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K리그에 입성한 이승우는 보란듯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경기 감각 부족으로 인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김도균 감독이 꾸준하게 기용하고 믿음을 보여주면서 묻혀있던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1대1 상황에서의 과감한 솔로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 수비수 하나쯤 벗겨내는 건 일도 아니죠. 수비와 맞선 상황에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돌파를 시도합니다. 거침없는 전진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승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올해 돋보이는 건 과감한 슈팅과 결정력인데요. 이승우는 위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 공격수인 라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격 상황에서의 과감한 플레이를 적극 유도하는 김도균 감독의 전술적인 기조가 이승우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어느새 전반기에만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요.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전술적 환경 역시도 이승우가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기대 이상의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오히려 반대로 조금만 더 일찍 국내로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죠. 이승우와 함께 고민했던 선수는 서울의 나상호인데요. 올해 서울 공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객관적인 공격 포인트 지표에서 밀린다는 점 때문에 뽑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2선 자리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죠. 울산 이적 후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엄원상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정도의 활약을 펼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올 시즌 18경기에 출전하며 8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써나가고 있는데요. 원래의 강점이던 빠른 발에 더해 울산에서는 전술적인 세밀함까지 장착하며 새로운 선수로 거듭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이 강조하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있어서 엄원상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은 상대팀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태환과의 연계 플레이는 울산 우측면 공격의 위력을 배가시키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슈팅에 주저함이 없는데요. 오른발 슈팅 각도가 열리면 여지없이 좋은 마무리로 연결되죠. 월드컵 최종 엔트리 승선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인데 이대로라면 울산 이적은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두 자리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이 중 한 자리는 큰 고민 없이 뽑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의 무고사입니다. 무고사의 올 시즌 활약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리그 18경기에 나와 14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에 올라있죠. 매 시즌 꾸준히 두 자릿수 언저리의 득점을 해낸 무고사지만 올해만큼은 그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팀의 상승세와 함께 무고사의 득점 페이스에도 물이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해봤을 때 이대로라면 시즌 30골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득점 페이스죠. 올 시즌 그야말로 만능 육각형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박스 안에서의 간결한 마무리 능력은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는 무고사의 결정력은 인천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행 소식이 발표되면서 팬들은 슬픔과 아쉬움을 나타냈죠. 무고사의 시즌 중 이적은 인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이 어떤 공격수를 데려와 대체를 하던 간에 무고사의 공백을 메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자리는 두 선수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란히 득점 2, 3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의 주민규 그리고 김천의 조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 득점뿐 아니라 더 많은 도움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PK 득점이 더 적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규를 뽑았습니다. 주민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경기에 나서서 1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 16개의 공격 포인트는 현재까지 리그 최다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국내 선수 득점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민규의 강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을 즐기면서 골을 넣기 위한 위치로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데요. 박스 안에서 주민규가 공을 잡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어시스트의 숫자죠. 지난 시즌을 통틀어 단 1개의 도움만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엔 벌써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경기 중 필요에 따라 가짜 9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기일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대와 인연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남은 시즌 동기부여는 더욱 확실한데요. 득점 1위 무고사가 일본으로 떠나게 된 만큼 2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쉽게 공격수 자리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로는 앞서 언급한 조규성을 비롯해 대구의 고재현, 강원의 김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최고의 감독인데요. 제주를 이끌며 ACL 진출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남기일 감독, 인천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며 상위권 경쟁팀으로 만든 조성환 감독 등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리그 1위 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매년 결정적인 순간 미끄러져온 울산에게 홍명보 감독의 위닝 멘탈리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큰 차이의 선두 자리를 유지 중이죠. 단순 결과뿐 아니라 리그 내에서 트렌디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팀의 전술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시즌 끝까지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며 과정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축터남의 입맛대로 뽑은 전반기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